안녕하세요. C언어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그 데이터들을 각각의 다른 영역의 메모리에 기록을 해둔다고 해야 했죠. 그 영역이 총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4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게 바로 스택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였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라고 하는 영역에는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문자열 이러한 애들이 저장되는 공간이었고요. 스택 세그먼트는 지역 변수 혹은 함수의 파라미터 등과 같은 휘발성이 있는 데이터들이 기록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스택 세그먼트의 가장 큰 특징은 LIFO였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애가 가장 먼저 활용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지역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가 혼용되어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경우에 스택과 데이터 세그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메모리 구조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천천히 보시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보시면 전역 변수에 A와 B라고 하는 아이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켰고요. 메인 함수를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도 지역 변수 A를 만들고 펑션 1을 호출합니다. 펑션 1을 보시면 A와 B를 선언하고 펑션 2를 호출하죠. 펑션 2에서도 A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printf로 각각 A, B 값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즉 메인 함수가 펑션 1을 부르고 이 펑션 1이 펑션 2를 부르는 다단계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강의와 예제를 통해서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요. 연습장에다가 손으로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을 때 코드 한 줄 한 줄 실행될 때마다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콘솔 그리고 데이터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에 각각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적어 보시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혹은 어디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먼저 느껴보신 다음에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저의 풀이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연습장에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답과 저의 풀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지금은 컴파일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프로그램은 실행하기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역 변수 A와 B를 위한 공간은 데이터 세그먼트에 미리 할당이 되었죠. 즉 전역 변수 A에는 10이라는 값, B에는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들은 아직 프로그램 실행 전이기 때문에 스택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메인 함수로 먼저 들어올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A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500이라는 값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택에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에 A라는 이름의 변수와 500이라는 값이 각각 할당이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펑션 1을 호출하는 겁니다. 펑션 1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괄호 안에 아무 값도 없이 호출을 했네요. 그러면 아직 메인 함수는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위한 스택은 그대로 있되
그 위에 펑션 1을 위한 스택이 또 쌓이게 되는 거겠죠. 펑션 1에 갔더니 int a와 int b를 각각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네요. 얘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위한 스택은 쌓지 않죠. 만약에 얘가 파라미터가 있었더라면 파라미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근차근 쌓았을 테죠. 그래서 int a와 int b를 쌓고요. 그 다음에 펑션 2를 호출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펑션 1이 아직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펑션 1을 위한 스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펑션 2를 위한 스택을 또 쌓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int a는 100이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시킴으로써 지역 변수 a, 펑션 2에서의 지역 변수 a가 선언이 되고 100이라는 값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printf로 a, b 값을 각각 출력하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어떠한 데이터 값, 변수의 값을 활용할 때 그 우선순위가 먼저 지역 변수에 해당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규칙에 따라서 printf a, b의 값을 출력할 때는 a라고 하는 변수는 펑션 2를 위한 스택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00이라는 값을 읽어올 테고요. b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지역 변수에 스택에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데이터 세그먼트 쪽으로 가서 b라고 하는 전역 변수가 있는지 보고 b의 값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printf 함수가 종료가 되면 콘솔에는 이런 식으로 펑션 2의 a 값과 b의 값이 각각 출력이 되고요. 얘는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스택에서 펑션 2를 위해서 쌓았던 값들이 다 팝 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펑션 2는 함수가 종료되어서 펑션 1로 다시 리턴을 하였습니다. 리턴을 하고 봤더니 또 할 일이 printf로 a, b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더니 펑션 1의 스택에는 우리 지금 펑션 1에 있죠. 그러니까 이 펑션 1을 위한 스택을 봐야 되는데 펑션 1에는 a 값과 b의 값이 모두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값을 읽어다가 콘솔에 출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펑션 1은 1, 펑션 1에서 a 값은 1, b 값은 30을 출력할 거고요. printf 함수가 실행이 되고 펑션 1 함수가 모두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펑션 1에 쌓여있던 스택이 팝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메인 함수의 스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펑션 1에 리턴돼서 펑션 1이 종료됐고요. printf로 a, b 값을 출력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메인 함수의 스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a 값이 500, b 값은 어디를 봐야 되죠? 전역 변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 함수는 a는 500, b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고 메인 함수도 수행 종료되면서 스택이 마지막 스택이 팝되면서 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에는 펑션 2, 펑션 1 메인 함수 순서로 출력되게 되는 거고요. 스택에는 아래서부터 차근차근히 메인, 펑션 1, 펑션 2가 차례차례 쌓이면서 위에서부터 팝되는 형식으로 스택은 운용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셨던 모양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마 이전 강의나 이전 강의를 보시면 아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메모리 구조의 운용에 대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 바로 메모리 얼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그 문제의식이 시작하냐면 금방 스택도 그렇고요. 데이터 세그먼트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메모리를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저장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데이터 타입은 여러 종류예요. 변수는 int가 될 수도 있고요. 캐릭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플롯 혹은 더블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빈틈없이 그냥 변수들을 위한 주소를 차근차근 빼곡히 쌓아 나가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변수값을 읽어오고 얘를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변수값을 읽어오는 과정에서 이 주소값을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그만큼 프로그램 구동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다양하지만 이 주소를 할당하는 방법에 어떠한 규칙을 적용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에서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요. 얘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알다시피 메모리는 한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거 한 바이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죠. 비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증가해야 하는 혹은 이 변수가 차지해야 하는 주소의 값, 메모리의 크기는 모두 다 달라요. 그러면 얘를 스택에 쌓거나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변수를 저장하는 주소값을 증가시킬까 혹은 감소시킬까 라고 하는 규칙을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증가하는 혹은 감소하는 메모리 크기를 그냥 이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배수 주소에 저장을 하면 int구나. 그러면 int는 뜬금없는 곳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4의 배수로 4의 배수인 주소부터 저장이 되면 int구나. 그러면 가장 가까운 4의 배수에 있는 주소에는 int가 저장되어 있겠네 라고 컴퓨터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냥 홀수나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빼곡히 저장되어 있을 때보다 컴퓨터는 연산해야 하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int나 longint 같은 경우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4의 배수 주소부터 저장하기 시작하고요. short은 2바이트이기 때문에 짝수 주소부터 저장을 하겠죠.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데나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ongint는 8바이트이기 때문에 8바이트 주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들이 저장되는 주소값의 시작이 그 데이터 크기의 배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main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a, b, c, d, e의 주소값을 16진수로 출력하는 함수를 실행하고요. 각각 a, b, c, d, e는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전역 변수에서 출력을 하는 게 메모리 값을 증가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에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데이터 세그먼트에 A, B, C, D, E라고 하는 변수의 공간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선언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가 100번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int A부터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히 생성이 될 텐데요.
int a는 int이기 때문에 당연히 4바이트를 차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은 4의 배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100부터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야. 100부터 해서 101, 102, 103 4바이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에 0x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는데 이상하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저장되는 게 보통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낮은 자리에는 낮은 주소 번지에는 낮은 자리에 숫자가 저장된다는 리트렌디한 법칙에 따라서 뒷자리부터 차근차근히 거꾸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쇼트 타입의 비변수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쇼트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짝수 번째 번지부터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int를 선언하고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번지가 바로 104번지죠. 104번지는 짝수이기 때문에 쇼트 b를 선언하기에 무리가 없죠. 그래서 0x 1, 2가 저장돼 0x 103번지 다음인 104번지부터 시작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리트렌디한 방식으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C라고 하는 1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선언하려고 하는데요. 1바이트 단위는 아무데나 1의 배수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쇼트가 끝난 그 바로 뒤에 C라고 하는 변수를 위한 공간을 1바이트 생성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int a와 쇼트 b, 캐릭터 c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캐릭터 c를 선언한 다음에 플롯 타입의 d 변수를 선언하려고 봤더니 플롯은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4의 배수인 주소값부터 할당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C 다음에 오는 주소는 4의 배수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플롯 D를 선언하는 애는 여기 A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1바이트는 버리고 그 다음 바이트인 0x 108번지부터 플롯 D를 위한 4바이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1바이트를 버리는 이러한 개념을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메모리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바로 그 다음 번지에 변수가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바이트든 2바이트든 혹은 3바이트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주소부터 그 다음 변수를 할당하는 개념을 패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냥 이 얼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버리는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메모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긴 하지만 메모리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많은 메모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수록 메모리 효율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메모리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 연산 과정에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계산하는 연산의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프로그램 수행 속도를 늘리기 위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한 건데 위에서 패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메모리 주소 얼라인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예제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그냥 이 데이터 타입들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함수를 수행하다 보면 대충의 그 규칙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int 다음에 뭐 캐릭터 다음에 쇼트 그 다음에 롱롱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무작위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가면서 얘네들이 주소값이 찍히는 상황을 보시면 아마 얘네들이 패딩되는 그 규칙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차지하는 데이터 크기의 배수에 따라서 그 시작 주소가 결정된다는 게 기본 규칙이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롱 인트인 이 타입을 선언하려고 봤더니 얘는 초기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역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준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2라고 하는 i는 이 다음에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요. 전역 변수 중에서도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기화된 전역 변수들과 저장되는 공간이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모두 데이터 세그먼트 안에 저장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초기화된 아이들과 초기화되지 않은 아이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A, B, C, D와 E는 분리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출력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얘를 빌드해서 실행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봤더니 얘네들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마다 이 올라가는 메모리 주소값은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주소값과 저의 주소값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 주소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소값들의 차이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int a의 시작 주소는 40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4바이트를 차지했을 테니까 40, 41, 42, 43 이렇게 4바이트를 차지했을 테고 그 다음에 short int b를 선언했을 때 얘는 짝수 시작 주소에 할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봤더니 그 다음 패딩 없이 바로 짝수가 시작돼요. 4번지에 B가 할당이 되었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는 어디나 선언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패딩 없이 6번지에 할당이 됐습니다. 쇼트 B가 44, 45 두 바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번지인 6번지에 캐릭터 C가 할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플로트 D라고 하는 애는 얘도 4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4의 배수인 시작 주소부터 할당할 수 있는데 C 다음에 47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7번지는 그냥 한 바이트 버리고 그 다음 번지인 48번지에 플로트 D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롱롱 인트 2였는데요. 제가 지금 그 수행 코드에다가 초기화를 시켜 넣었더니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플롯은 8바이트를 잡아먹었네요. 플롯 8바이트를 먹고 플롯은 4바이트지만 롱롱 인트는 16바이트를 먹기 때문에 16의 배수인 50에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플롯 D는 4바이트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4바이트를 패딩한 다음에 롱롱 인트는 8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8의 배수인 0번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잘못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롱롱 인트 2가 초기화 됐을 때는 연달아 나오되 4바이트를 패딩하고 8바이트부터 시작되는 주소에 2를 할당하는 거였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만약에 초기화하지 않았을 경우에 얘를 실행 결과를 보시면 여기 다시 지금 주소값이 다 바뀌었죠? 그러면 4바이트, 2바이트 차이 나는 거는 아까와 똑같지만
지금 보시면 롱롱인트 2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값 차이를 보시면 아까는 그냥 그 바로 다음에 따라 나왔지만 얘는 주소값의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된 전역 변수와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는 구분해서 데이터 세그먼트 내에서도 구분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롱롱인트 2는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들이 저장되는 공간에 따로 저장이 돼서 이전에 있는 변수들과는 좀 구분된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한 경향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컴퓨터는 메모리 얼라인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메모리 효율이 얼마간 떨어지더라도 어떠한 그 배수, 데이터 타입의 배수에 맞는 시작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변수와 변수의 사이에 패딩되는 메모리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알게 된 점이 뭐였냐면 전역 변수는 모두 데이터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지만 그 데이터 세그먼트 내에서도 초기화된 전역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과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공간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메모리 값의 차이가, 메모리 주소 값의 차이가 얼마간 난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메모리 구조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그리고 함수 호출에 의한 스택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새로 배운 내용은 이 메모리 주소 얼라인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차근차근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